오늘은 위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위임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냥 왜 내가 위임에 대한 주제를 뽑았지? 그리고 이제 상황을 보면 도장들이 힘들다 이럽니다. 힘들다. 그런데 그래? 그래서 도장이 수업이 힘들어. 스텝이 부족해. 그래서 저희가 스태프를 많이 활성화를 시켰습니다. 리더십을 활성화를 시켰는데 그 리더십이 과연 모멘텀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리더십은 우리가 학생들을 권유하는 어떤 그런 거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관장님이 도장에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제의를 받아들입니다. 그 권유를 받아들이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는 어떤 인포메이션들이 있으니까 리더십을 시작하는데 그 리더십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 근데 그게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저희가 베케이션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리더십이 있고 그 리더십이 계속 발전해 나가려면 저희가 이 교육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내가 리더로서 성장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런 역할들이 도장에서 계속 주어지고 그랬을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수업에는 학생의 부류가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부류를 같이 연습을 시킵니다. 하나는 따라오는 학생들, 하나는 리드해주는 리더들. 또 그거를 또 리더십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보면 진짜 학생들한테도 인포메이션을 주고 그리고 또 리더한테도 인포메이션을 줍니다. 근데 수업에서 준비 운동을 할 때 리더들이 웜업을 합니다. 근데 리더들이 제공한 어떤 그 퀄리티의 어떤 교육의 질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리스크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메인 헤드 사원님들은 그 그룹을 관리를 해주고 이 친구들이 부족한 부분을 계속 채워줘서 그 어떤 최상의 어떤 질의 어떤 교육을 계속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생기고 얘네들이 웜업을 이제 하니까 나는 가서 물 먹으러 가야지, 화장실 가야지. 이것도 맞는데 어떤 수업에서는 아무리 리더가 잘해도 조금 더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도 어저께 블루 레드 벨트가 있었고 그거는 인터미디어니까 그냥 블루가 웜업을 해도 조금 티네이저고 하니까 괜찮아. 그래서 이제 지정을 해줬는데 이게 어저께 상황이 이런 겁니다. 어저께는 우리는 목요일 그리고 여기 날씨는 막 거의 100도로 갑니다. 그리고 에어컨디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고장 나가지고 덥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이 동네는 수영하는 어떤 그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올 때 보니까 아이들이 완전히 이렇게 막 훅 떨어져 갖고 옵니다. 근데 그거를 알고 있었는데 얘 웜업 잘하니까 티네이저니까 그냥 시켰는데 그리고 에너지 크게 올리라고 시켰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이의 최선을 다한 겁니다. 에너지 크게 내고 소리 지르고 했는데 클래스는 불이 안 붙더라.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제가 웜업을 했으면 아이들이 힘들어해. 그러니까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지금 계속 바꿔가는 어떤 작업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전체적인 에너지가 올라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에너지는 인디비주얼에서 시작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칭찬도 많이 하고 인크리지도 많이 하고 해서 에너지를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고 이 메인 클래스로 던져줬어야 됐는데 그 모멘텀이
안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터는 인스트럭터대로 최선을 다하고 이 학생들도 그렇게 진짜 컨디션이 낮은 상태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따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메인으로 들어갔는데 메인을 못 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메인을 쳤는데 제가 원하는 어떤 기준의 레벨의 에너지가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이거를 그래 힘들지, 그러면은 그래도 니네가 최선을 다해 좀 이렇게 조금 달래가면서 갔어야 할 수도 있었는데, 또 저의 어떤 수업에 대한 철학은 일단 들어오면 도장에 오면 최선을 다한다. 어떤 익스큐즈가 있어도 최선을 다해라. 이런 어떤 에리츠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또 얘네들은 이제 블랙벨트로 올라가는 이제 그 전에 그룹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교육들이 리더십 교육을 하고 리더십한테 이런 위임을 하면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이 문화, 이게 자연스러운 어떤 약속이 되어서 이게 딱 이 돌아가는 어떤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 인터미디어에서 형성이 덜 됐는데, 그리고 인터미디어에서는 그걸 계속 잡아줘서, 그러니까 저희 도장은 블랙벨트는 이 리더십이 자기 리스판시빌이 정확히 있어서 에너지가 확 나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에너지가 확 나오는 게 자기들이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이런 것들이 열이라면 한 7, 8, 70%, 80% 됩니다. 그러면 블루 인터미디어라면 열이라면 그 친구들은 한 50%, 60%. 비기너는 maybe 10%, 20%. 그래서 우리가 계속 빌드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준비 운동을 하는 거, 메인을 주는 거, 그리고 또 커리큘럼을 우리가 또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커리큘럼을 진도를 빼주고 팁을 주고 하는데, 근데 저희가 이제 역할도 나눠놨고 시스템도 이제 있어서 하는데,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이성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은 구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도 이제 교육을 하는데, 따로도 교육을 하는데, 왜냐면 어른들은 이제 메인을 잡는 거를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보면 제가 클래스 파트너 줄을 몇 분 하죠? 그러면은 압니다. 20분. 줄일은 3 플러스 1 압니다. 그리고 N9.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압니다. around 9. 그래 놓고 사이즈법 하면 intro, action, reset, action, finish. 그것도 압니다. 근데 이분들이 수업을 일주일에 하나를 합니다. 하나를 하니까 이 수업, 배운 것을 이렇게 나누는 어떤 습을 하는데, 그 습이라는 게 너무 조금 더 있어주면 이게 발전이 되고, 그 발전은 또 하는 게 느는 게 아니고, 또 그거에 대한 팔로업을 저희가 계속 해줬을 때 느는데, 어른들은 일주일에 하나. 근데 중요한 거는 파트너주를 베이직은 한 달 후에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주를 교육하고 일주일에 월요일, 예를 들어서 마지막 시간이 올벨트인데 그거를 우리 이 메사 잭이라는 분한테 지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다 합니다. 근데 메사 잭이 한 2-3달 전에는 수업을 했었을 때 수업이 텐션이 너무 낮아가지고 조금 텐션을 올려라. 그거는 곧 속도도 올리고 또 에너지도 넣고, 에너지는 자기 본인의 에너지가 올라가야 된다. 그래야 텐션이 올라가는데 어른들이 지금 거의 60이 다 돼 가시니까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거는 나의 텐션하고 맞지 않다고 합니다. 레벨이 조금, 그래서 그 레벨을 잡아라 라고 했고, 그게 이번 달에 돌아왔는데
이번 달에는 텐션이 너무 좋은 겁니다. 막 속도가 너무 빠르고. 근데 보면 수업도 멤버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에게 어떤 텐션도 좋았고. 근데 그분이 이제 왜 속도가 빠른지를 본 겁니다. 빠른지를 보니까 인트로하고 리셋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인트로는 베이직이니까 학생들이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가볍게 던지고 갑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데 이 베이직을 가볍게 던져? 근데 프론트 스테이크 앞차기야 아니면 돌려차기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베이직을 왜 우리가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거를 정확히 가지고 있지 않더라. 이게 왜 우리가 이거를 하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살려서 아무리 앞차기 한번 보여주고 해도 렛츠고 해도 우리가 정확히 포인트를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었고, 그리고 리셋을 하는데 아이들이 저희가 발차기를 10개 찰 동안 우리는 사모님들은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겁니다. 잘했어 칭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내가 오더 때린 거를 잘 하고 있고 못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엑스트라로 또 좋은 에너지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핏 해놓고 숨 고라. 그 다음에 와 니네들 좋았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잘하더라. 누구 그리고 누구는 요게 조금 더 스페셜하더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리세팅을 시킵니다. 아까 우리가 했는데 이 에임에 대해서 했는데 이거 집중하고, 그리고 좀 되면 속도 더 내. 얘네들처럼 익스플로시브하게 때려. 그러면 아이들이 리세트가 됩니다. 그러면 숨 고르고 피드백 주고 리세팅을 하면 이 세 단계를 꼭 하면 거의 1분이 채워집니다. 적어도 30초에서 1분. 그러면 아이들이 여유가 있는, 여백이 있는 수업을 하는데, 안 그러면 스위치백 그래놓고 굿잡 렛츠고 딱 칩니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10개까지 하다가 헐레벌떡 하다가 스위치백 했는데 숨 고를 시간도 없이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적인 이성적인 거는 좋는데 그 왜 것들, 왜 우리가 1분 매니저먼트를 하는지, 왜 1분의 여백을 주는지, 이게 선수단이고 선수단 체력을 기를 어떤 그런 컨셉이라면 계속 치고 가고 넘버 올리고 해야 되는데, 일반 학생들이 수업에 매일 오고 싶은 그런 클래스는 너무 막 끝까지 치는 클래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만만한 클래스. 그래서 오늘 갔는데 수업 뭔가 열심히 했는데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열심히 한 느낌 들었고, 그리고 사부님이 엄청나게 칭찬해줘서 기분 되게 너무 좋았고, 또 친구들하고 에너지가 많아서 그런 에너지에 또 어떤 흐름에 또 그런 것들이 좋았고. 그러니까 이 수업의 퀄리티는 꼭 운동을 잘하는 어떤 그런 것이 기본이 돼야 되지만 그 외의 것도 있더라. 근데 메스터 잭이 조금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조금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빼먹고 가더라. 그러면은 우리 마스터 케빈이 아니라 지금 미스터 케빈인데, 그분도 이제 레드벨트, 블루벨트 담당으로 드렸는데, 그분은 하는데 사회집법 하는데 인사를 안 합니다. 쉐이크핸을 안 합니다. 근데 그거 왜 안 하지? 근데 저희 예전의 시스템은 차렷 경례하면 그냥 지정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예전에는 안 돌렸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인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UNI로 바뀌고 UNI로 바뀌면서 이 관계성을 우리가 더 중요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이제 에리트를 가지면서 차렷 경례, 그 교육적인 부분,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거를 중요시 생각을 안 하나? 안 하는 것 같아. 여유가 없어서 그걸 빼먹고 가나?
그러니까 연습을 조금 더 해야 된다. 근데 차례 경례하면서 아이들한테 에듀케이션 할 게 많습니다. 눈 마주치고 목소리 클리어하게 하고 말할 때는 상대가 듣는지 확실히 확인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젠틀. 어떤 아이들은 뭐 악수 해본 적도 없으니까 막 그러니까 just right. 부드럽게 웰컴 해줘. 이러면서 우리 파트너 주리를 시작되는 거야. 이런 교육들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없고 그냥 형식만 갑니다. 근데 형식도 빼먹고 가더라.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수업을 주고 위임을 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수업의 질이 계속 수업의 어떤 질을 우리가 유지를 할 때 그게 학생들이 받아들이고 부모님들이 서포트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웜업하면 나는 이렇게 다 하는데 근데 우리 리더십이 웜업하면 괜찮아 조금 못해. 근데 그 못함이 괜찮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는 위험해집니다. 괜찮아 웜업인데 웜업 일주일에 수업 아이들 4개 주는데 일주일에 아이들은 2번 오는데 웜업 그냥 웜업해. 근데 영원히 안 담긴 어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너 잘하고 있어, 너 오늘 봐서 너무 반갑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어떤 너 에너지의 어떤 이 주고받고 어떤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웜업하고 리더십은 웜업하고 웜업 따라하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웜업이라고 따로 나눠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그 하루에 수업에 왔던 어떤 그 경험들이 진짜 좋은 경험을 했나? 그러다가 엄마 나 가기 싫어, 더우니까, 방학이니까. 부모님들도 보니까 우리 매사들이 진짜 우리 아이한테 뭔가 주려고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진짜 우리 아이가 조금 에너지가 없어도 그거를 막 계속 용기를 에너지를 붙돋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뭐 감사하고. 근데 보니까 리더십은 학생들하고 그런 어떤 관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 가기 싫어, 오늘 안 갈래, 그러다 보면 나 태권도 안 할래, 이런 것들이 우리 사모님들한테는 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닐까. 그게 되게 어떻게 보면은 두렵습니다. 클래스를 하나를 했는데 한 친구가 울고 갔다? 이거는 그냥 바로 보이는 거니까 느끼는 거니까 확 체감으로 느끼지만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아이들이 빠진다. 근데 그 빠짐도 내가 수업을 다 하고 가면 좋은데 근데 상황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인스트럭터들이 도와주면서 위임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잘 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넘어가는 거는 넘어갔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거를 유지하면서 보완하면서 계속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 그랬을 때 저희가 이성적인 어떤 시스템, 기술적인 시스템은 되게 많이 구축을 됐는데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 학생들은 리더십은 그거를 그렇게 교육을 받고 수업을 했고 그러니까 이해는 잘 아는데 이 감성적인 부분 그거를 왜 하는지 이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들이 이제는 조금 더 디벨로핑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웜업 하는 친구한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도장에 갔는데 수업하기 전에 중간 미팅을 합니다. 그러면 중간 미팅을 할 때 우리가 이 스태프들한테 리더십 인스트럭터들한테 포지션을 줍니다. 누구누구 웜업 이거 해. 그리고 또 보면 이제 다음 주에 가보면 또 스태프들이 들쑥날쑥하니까 또 이렇게 해. 그러니까 이게 발전의 어떤 속도 모멘텀이 안 붙더라. 그래서 어느 때부터 이제 저는
리더십도 인스트럭터도 웜업을 지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정을 시켜놓고 그게 조금 되면 바꿉니다. 얘 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고, 그리고 그 아이들도 모릅니다. 자기가 뭐를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그러면서 가끔은 제가 인스트럭터들을 한 친구를 웜업을 다 시킵니다. 6개를. 그러면서 좀 집중적으로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금 전략적으로 위임을 다가가야 된다. 그냥 위임을 그냥 우리가 필요하니까, 얘네가 웜업 해주니까 좋으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학생들 앞에 쓰니까 리더로서 그런 어떤 자기가 인정받고 이런 프로모션도 되지만 우리가 보는 어떤 그 친구들의 어떤 발전, 성장, 그거는 조금 덜하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고 빠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한 단계 더 넘어가려면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리더십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팀이 있으니 팀들한테도 그런 문화, 그러니까 그냥 교육이었지만 그거는 이제 말 없이도, 소통 없이도 그냥 이 친구가 몸을 잡으면 다른 친구들은 보조를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팔로우를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사모님들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미팅을 하는데 물어봅니다. 클래스 몇 개 하셨습니까? 웜업 몇 개 하셨습니까? 그러면은 웜업을 많이 하고 또 웜업을 안 했다 하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안 하는 겁니다. 저희는 웜업을 안 하는 거고 메인 수업을 안 잡는 거. 그게 진짜 저의 챌린지. 근데 이 수업을 못 주고 웜업을 못 줍니다. 근데 또 보니까 이거를 그냥 막 주고 있네. 근데 이제 도장을 봅니다. 비즈니스를. 근데 비즈니스가 조금 계속 이렇게 안 좋다고만 하네. 근데 수업이 만약에 안 좋다라는 소리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름에 되게 비즈니스가 슬로우하면 진짜 와이트벨트들 가끔가다 안 오기도 하고, 한 명 오기도 하고 막 2명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수업은 한 명 왔으니까 너 매니저가 해, 너 보조사범이 가르쳐, 이렇게 갑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더 안 그렇습니다. 만약에 수업이 한 명이 온다, 그러면 한 명이 2명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명은 10명에서 뭐 한 명 빠지는 거는 별로 그렇지만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은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최고의 어떤 서비스를 합니다. 부모님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가 둘이 되는 것이, 한 명이니까 보니까 메인을 누가 잡아요? 메인 잡습니다. 그 메인이 잘합니까? 뭐 그럼 잘하면 이제 기준이 별로 이제 없으니까 그냥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넘어서야 되고, 그랬을 때 그러면 메인 인스트럭터가 몇 살입니까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막 14살 애들이 메인 잡습니다. 우리 헤일리가 어떻게 보면 리더십의 기준을 완전히 세워주고 간 겁니다. 헤일리가 딱 리더십 레벨 6 딱 찍었고, 졸업하기 전까지 헨리하고 저하고의 어떤 활동을 보면, 헨리 화요일 목요일날 오면 그 친구는 벌써 압니다. 내가 수업 3개 하고 그 친구가 수업 3개 하고, 그리고 비기너 인터미디어 웜업은 자기가 다 하고. 그거는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헨리가 수업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채워줍니다. 그러니까 헨리도 어프리시에이트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팀을 또 이렇게 서포트를 해서 매니지먼트를 해주고, 그러면 제가 수업할 때도 딱 수업할 때 에너지가 막 흐름이 막 이렇게 막 스탑이 걸리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리를 딱 봅니다. 그러면 해리가 왜 보지? 사부님 이게 아니고 딱 이 느낌 딱 보면은 바로 자기가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활동을 제가 그렇게 해줬고 헨리도 그렇게 저한테 해주고 있더라. 그래서 수업을 그렇게 맡겨 하라고 해. 그거는 인정이고, 근데 그 수업의 퀄리티를 내가 기본으로 깔아놓은 나의 터치를 이 친구들이 수업을 했을 때 이게 그쪽으로 상향 조정돼서 계속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학생들은 빠집니다. 비즈니스 안 돼. 슬로우 해. 근데 어떤 도장은 항상 잘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익스큐즈들이 있지만 이거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지만 그런 상황을 가지고 익스큐즈를 해버리면 우리는 언제 발전합니까? 그러니까 땡큐 보여주면 비즈니스 잘 돼. 그러면은 그거 보고 우리도 조금 더 힘내고, 그리고 우리도 한번 더 해보고, 그리고 나 혼자 안 되니까 또 스태프들도 더 같이 해보고, 이런 노력을 하듯이 저희 수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리더십이 2024년도하고 지금 2026년도는 이 리더십이 더 커졌습니다. 더 커졌고, 그리고 리더십의 지금 마스터들 레벨 6, 레벨 5, 6 거기에 층이 어른들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어린 친구들은 졸업하고 나갑니다. 그거를 해두지만 어른들은 안 나갑니다. 거기서 계속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도장에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하지? 이거 우리 메사 제이미는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블랙벨트 클래스 있을 때 전후로 올벨트 있으니까 시간 되면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 합니다. 나 바빴어. 나 이거 했어. 들쑥날쑥 하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메사제 요 올벨트 클래스는 당신의 클래스가 될 겁니다. 그리고 소통하고, 그리고 그분도 이 클래스는 내가 준비를 하고 들어와야 되는 시간. 이렇게 자리를 잡으니까 메시지면은 항상 옵니다. 월요일, 화요일 날. 그러니까 들쑥하던 분들이 이렇게 오게 되고, 또 그분들이 셀프 디펜스를 담당하다 보니까 또 블랙벨트 클래스는 최대한 안 빠지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블랙벨트를 리스폰시블을 갖게 되고, 그리고 또 심사 볼 때도 그분들은 제 옆에 앉아서 체크합니다. 왜? 자기들이 담당이니까. 담당인데 아이들이 퍼포먼스가 어떤지, 그리고 그 상태를 또 보고 또 다음 테스팅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테스팅에도 참여.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가 테스팅 프랩 클래스가 있는데, 블랙벨트 테스팅 프랩 클래스가 있는데, 거기서도 메사 제이미는 1단에서 2단 가는 아이들 관리자, 메사책은 2단에서 3단 가는 애들 관리하고, 그리고 다른 메서 우리 메사 미첼은 3단 4단 관리하고, 아니면 메사 미첼은 1단 관리하고. 근데 저도 있을 때는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하지만 그렇게 또 이 리더들이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른 리더십이 왜 커졌지? 그리고 어른들이 왜 계속 있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느끼는 거는 이게 우리 커뮤니티고, 당신들은 우리 도장의 커뮤니티의 리더들이고, 우리가 리더들을
좋은 리더들을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 가자. 이게 말로만 되다가 이제 그런 비전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역할로 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거를 느끼면서 오, 이게 이제는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일주일에 2번 오면 진짜 바쁜데 근데 왜 그분들은 그냥 일과가 된 겁니다. 직장 갔다가 끝나고 집에 잠깐 들렸다가 저녁 타임에 수업에 와서 수업하고 도와주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 스태프들도 이 지정 시스템으로 가서 그 아이들한테 책임감을 줘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 너희의 어떤 롤이, 역할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그 역할을 잘 해주고 다른 역할들이 잘 해주고 다른 역할 잘 해줬을 때 그게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어떤 퀄리티의 서비스야 라고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너희들이 안 와? 근데 리더십은 안 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리더십 3에서 4로 올라갈 때는 이 레드가 된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어떤 스케줄을 커미트먼트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면 하루 그날은 와야 되는 거, 무조건 와야 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네가 안 오면 수업이 땜빵이 안 돼. 그리고 중요한 건데 오면은 뭐 뒤에서 그냥 액션맨이나 하고 그냥 캔디맨만 합니다. 근데 오면은 준비 운동도 하고 오면은 이제 프리페어를 해서 메인 잡는 것도 연습하고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꼭 더 오게 되고 우리가 또 오게 만들고 이런 소통을 하고, 그랬을 때 저희가 이 역할에 대한 어떤 리스폰시블을 조금 정확히 조금 해야 된다. 그래서 블루는 그냥 수업 안에 있고 현장에서 배우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웜업을 진짜 잘해야 됩니다. 웜업. 그래서 블루 2는 어드밴스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블루 3은 인터미디어까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인터미디어까지 가야 된다는 거는 비기너도 이제 조금 갈까 말까 한 그 레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레드 아이들, 인스트럭터 아이들은 이 웜업을 해야 됩니다. 웜업을 인터미디어가 아니고 비기너에서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저희도 레드가 어린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이 레드는 시간이 돼서 올리고 또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프레셔가 있는데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마이클 같은 경우도 8살인데 근데 걔는 웜업을 어드밴스밖에 안 합니다. 인터미디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레드를 보면 비기너를 쳐줘야 되는데 못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앤드류도 똑같고 라일리 이런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라일리는 어드밴스도 못 칩니다. 이 클래스가 에너지가 났는데 너 에너지 올려. 근데도 자기가 그 앞에서 에너지를 못 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 기준이 만들어 가고 있지만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리더십이 꼭 그 기술적인 어떤 퍼포먼스만을 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도 기준점이 돼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지금 저희가 메인을 잡고 있는 친구들이 제가 메인 잡고 있고 그리고 메사 잭 그리고 케빈 그리고 동유 칼리 그리고 메사 미첼은 위크데이에 안 오기 때문에 딱 요 정도 5명 그리고 우리 와이프까지 해서 6명입니다. 이렇게 메인을 잡고 있습니다. 메인을 잡고 있는데 동유 어드밴스 클래스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DST는 잡습니다. 이거는 주일은 똑같으니까. 그리고 어떤 소통하는 부분도 또 팀들이 잘 서포트해 주니까 되는데 카운터 때 베이직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못 잡는다는 거는 자기들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20분을. 근데 제가 바라는 원하는 어떤 그런 수업의 퀄리티 분위기는 에너지는 못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못 줍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교육을 그래서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유는 지금 레벨 5, 6 고옥에 딱 서 있는데 네가 하루에 메인을 하나 두 개를 못 잡으면 그거는 지금 레벨 6로서는 부족해. 이렇게 소통합니다. 지금 칼리도 지금 레벨 4입니다. 걔는 마스터인데, 그리고 얘는 중학교 이제 주니어 올라가는데, 이 아이도 이 동유랑 똑같습니다. 클래스를 줄 수 있을까 말까 뭐 지금 그렇게 돼 있구나. 그리고 또 여자애들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올리비아하고 애널리스하고 있는데, 올리비아는 그러니까 저희가 메인 잡는 친구들이 8명입니다. 올리비아는 13살인데 얘는 메인을 잡습니다. 어드밴스, 인터미디어. 제가 정확히 딱딱딱 주고 제가 옆에서 서포트 해주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는 같은 레벨이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저희가 서포트를 계속 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맨을 잘 잡았을 때 저희는 또 한 단계 올라가지 않을까. 준비 운동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돼가서 레드들이 준비 운동을 안 하지만, 근데 동유가 이 클래스를 못 당기는 거는 기술적인 게 아니고 이런 감성적인 것.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어떤 에너지를 끄집어내서 학생들한테 전달하지? 나하고의 경험은 어떤 경험을 내가 주지? 나의 밸류는 어떤 거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약합니다. 그냥 소리만 크고 에너지만 하는데 학생들이 나 힘들어,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아직은 못하더라. 그래서 그냥 제가 이제 위임이라는 어떤 주제를 선택하게 됐고, 이런 주제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서 도장의 어떤 상황도 더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리더십, 우리 유니의 진짜 경쟁력은 리더십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이 넘버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퀄리티가 계속 이 도장 안으로 잡기 위해서는 진짜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역효과가 납니다. 리더십 아이들도 떨어지고, 리더십 아이들도 도장에서 인정 못 받고, 부모들도 왜 티네이저가 클래스해, 티네이저가 준비동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이런 분위기를 타면 그거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임을 아직도 못하고 있을 수도 있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위임을 하게 됐으면 그만큼 더 살 얼음판 걷듯이 리더십을 서포트를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게 되면서 사모님들은 과연 위임을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계신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임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정확히 뭐야 라고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줄을 세워놔야 맥이 잡히고, 그랬을 때 이런 상황들이 이렇구나,
클래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때 우리가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했었어야 됐을까?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했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을 더 해야 되고 스태프들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 학생들이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여줬는데 스태프가 조금 더 잘하고 학생들도 에듀케이션을 더 잘하고 에듀케이션을 잘 전달했을 때 이게 더 좋은 어떤 퀄리티를 만들고 유지를 시키는 게 저희 유닛 태권도의 어떤 방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어떤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부터는 조금 사모님들의 어떤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또 생각의 어떤 그 폭을 좀 넓혀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장 팀장님이 처음부터 계속 있으셨으니까 제가 이 위임이라는 주제를 왜 꺼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뮤트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리더십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건데 그러므로 해서 또 사범이라는 그 영역을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메꿀 수 있고 그 학생들이 또 나중에 우리와 같은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친구들이 또 앞으로 태권도에 대한 열정이 더 강해져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부로서의 태권도를 또 할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좀 더 가르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해지고 또 나눔이 그 친구들한테 태권도라는 그 값어치를 더 올려놓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의 교육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오늘 사실 제가 위임을 한다는 말에서 참 경험이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자면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친구 학생들을 위임할 수 있는 레드 유니폼이 없으니까요. 아직 그 교육이 짧고 근데 이제 레드 유니폼을 이제 내년부터 올해부터 입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한테 저는 이제 우리 상선이 이제 공유해 주신 그 마스터 가이드를 이제 레벨 3이 되면 그 부분을 이제 주고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계속 읽어보고 앞차기는 어떻게 차는 거라는 기본적인 방향 설정은 아이들이 공부를 해놔야 우리가 같이 교육을 시킬 때도 야 우리가 오늘 할 거는 F12에서 이 두 가지를 뽑아서 이번 주에 교육을 좀 시킬 거야. 그러니까 너가 근데 기본적인 발차기 앞차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는데 야 디스텐스에 그 거리 감각을 알아야 돼. 뭐 고울을 어디 해야 돼. 파워를 어디다 넣어야 돼. 어떻게 빨리 쳐야 돼. 이런 부분을 설명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는 마스터 가이드를 활용을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 친구들한테 이제 마스터 가이드를 주로 해서 그 친구들이 또다시 태권도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하게끔 그래서 태권도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고 나서 수업에 들어왔을 때 그 친구들의 자신감도 커질 것이며 가르칠 때 조금은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따라오는 게 어떨지 참 이제 그게 걱정인데 이제 앞으로 레드 유니폼을 입은 친구들이 있으면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제 블루 유니폼하고 레드 유니폼하고 또 교육을 따로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짧은 1시간에 블루 레드를 다 같이 교육시킨다는 거는 사실 힘들 것 같고 그 부분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선님한테 그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고 또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선 그렇게 활용을 해서 레드 유니폼을 일단은 입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아까 말씀했듯이 디에스트나
피트니스 같은 경우 요거는 아이들한테 위임을 할 수 쉬운 그런 수업이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스파링도 그렇게 가고 가장 이제 힘든 게 파트너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파트너들이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을 아이들이 어떻게 학생들한테 설명을 하고 나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근데 학생들한테 워밍업이나 이런 부분을 좀씩 맡겨놓고 보면 아이들이 단어 구사가 다 틀립니다. 학생들마다 얘네들이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단어를 찾아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는 걸 보고 내가 너무 아이들을 안 믿는 건 아닌지 믿고 애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믿지를 못하니까 안 맡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 쓰는 거나 이런 걸 보면 설명을 저보다는 더 잘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애들을 믿고 일단은 맡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아까 우리 상사님이 얘기했듯이 그 DST하고 피트니스를 먼저 아이들한테 오픈을 해서 수업을 한번 메인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한 번씩 기회를 줘 보면서 저도 이제 그 수업을 위임하는 방법을 한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이제 위임이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냥 크게는 두 개다. 그 더 깊은 어떤 경험을 그 친구들한테 제공을 하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또 베네핏을 또 여유라는 쉼이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받습니다. 그거는 다 공감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 경험이 없다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공감됩니다. 이게 저도 제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블루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근데 지금은 이 레드 인스트럭터들이 어떻게 메인을 잡는가 이거를 되게 많이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레드만 보지 않고 블루만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봅니다. 왜? 수업에는 WMC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흐름 안에는 전체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육 아까 말씀하셨을 때 블루 레드라고 이렇게 따로 말씀하셨지만 전체적인 어떤 교육은 같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교육이라는 것도 리더십 클래스 안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현장에서 교육을 합니다. 현장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파트는 또 하고 또 만약에 이제 이런 교육들이 더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찍고 할 수도 있다. 이거를 혼자서 해결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big, little, mentor, mentee, 사수, 부사수로 해서 이렇게 또 짝을 지어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밖에도. 밖에 대학생들도 클럽에 가면 어떤 클럽에 조인하면 거기에는 빅이 있고 리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서 자기들도 리틀이 생기고 그 커넥션은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커넥션을 다 테이크를 해줍니다. 그런 연결. 그래서 이게 그룹을 따로 하는 거는 솔직히 힘든 겁니다. 힘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같이 갔을 때 어떻게 하지? 전체적으로 가고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시니어들 쪽에 집중을 해야 앞에서 강하게 버텨줘야 밑에 애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저희가 조금 에너지 소모를 안 해도 될 학생들은 치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지금 실정에는 저희가 같이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인디비주얼은 그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미팅, 마무리 미팅 그 수업 전에 그 미팅 잠깐 하는 거 수업 끝나고 미팅 하는 거 그랬을 때 조금 블루 아이들이 약하면 오늘은 니네가 레드 아이들이 가서 청소해. 항상 우리는 레드 아이들은 끝나고 미팅을 하는데 블루 아이들이 청소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도 조금 바꿉니다. 내가 요 그룹에 조금 전달하고 싶은 게 많으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금 짜투리 시간을 모아 이렇게 가는 어떤 전략,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 줄일 말씀하셨는데, 파트너 줄일은 되게 많은 베네핏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베네핏. 근데 이거를 우리가 잘 운영했을 때 많은 베네핏이 확 꽃을 피우지, 이거를 운영을 잘 못하면 그 베네핏이 다 묻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파트너 줄이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사모님들도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부해야 됩니다. 실전에서 계속 경험 쌓고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디오 분석이 되게 큰 거다. 내가 내 수업에 그냥 좋아 만족하지만 더 좋은 수업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도 배우고 못하는 사람한테도 배우는데, 그런 배움의 자세, 이거는 곧 또 리더십이 또 가르쳐야 되는 또 자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보면 우리 파트너 줄이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멤버님들도 우리 이거 비디오 영상 분석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수업에 대한 어떤 파트너 줄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이게 없고, 그러면서 우리 보조 사모님들한테는 원하는데, 근데 내가 그걸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그런 비전을 정확히 갖고 있냐? 솔직히 제가 지금 파트너 줄일에 대한 어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거는 지금의 지금 최고점입니다. 제가 10년 전에도 파트너 줄을 되게 잘했고 20년 전에도 파트너 줄을 잘했습니다. 근데 그 잘함이 이 깊이가 틀립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 15년 전에 막 제가 클래스 하는 영상들이 밖으로 많이 돌았었는데, 그때는 진짜 막 에너지 엄청 지금보다 더 세고 디스플레이를 엄청나게 잡고, 근데 그 클래스를 보면서 제가 조금 너무 하지 않았나 이게 밸런스가 너무 가지 않았나. 근데 그때를 보면 또 도장도 되게 잘 됐습니다. 도장 넘버 끝까지 쳤을 때 그때 그 수업, 그리고 지금의 수업, 근데 보면 지금의 수업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때의 수업과 지금의 수업을 봐도 지금의 수업이 일단은 제가 더 재밌어 합니다. 더 즐거워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제 기준에 조금 더 하는 것보다 밸런스가 조금 더 학생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 하고, 그 사람들이 뭐가 필요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철학 같은 거, 확신 같은 거, 그리고 그 커스터머들이 원하는 거를 저희가 밸런스를 잘 잡아서 계속 끌고 가면서 저희가 원하는 거를 계속 심어주고, 그게 시스템화 되고, 이게 저희가 가져야 되는 어떤 전략인데, 예전에는 제가 그렇게 막 쳤는데 그게 됐던 거는 또 우리 또 이제 서포터들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그러니까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냥 제 자신들 봐도 일단은 에너지는 셉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일단은 도장에 와서 그냥 시간 때우다가 그거는 용납을 안 합니다. 제 자신도 수업 안에서. 그러니까 몸이 지금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니까 그래도 소리는 지릅니다. 내가 안 되면 엔듀리 시켜서 더 엑스트라로 부스트하고. 에너지는 우리 도장은 뭐 어디에 내놔도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포함한 어떤 의미는 되게 많아서, 내가 왜 아이들한테 소리 질러를 얘기를 할 수 있지? 소리 지르는 의미가 뭐지? 그랬을 때
자기의 표현이고 나에 대한 존중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고 우리가 이 좋은 에너지를 우리 클래스 안에 우리 커뮤니티 안에 만들어내는 어떤 이론으로서 어떤 그런 노력이고 이 메시지가 엄청나게 넓어진 겁니다. 예전에 오면은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게 또 너희들이 하는 거고 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거기서 더 깊이가 어떤 이해와 해석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파트너 주리를 사모님들 조금 더 봐드려야 되겠다. 저렇게 파트너 주리를 하는데 만약에 월드 클래스 아니면 만약에 도장에 에너지가 많은 도장 또 만약에 또 피트니스를 잘하고 또 인성 교육을 잘 접목시켜서 하는 도장들이 옆에 들어오면 버틸까? 이제 그런 것도 그냥 그래서 파트너 주리를 조금 더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스태프들한테 보는 어떤 그런 시선 눈도 더 넓어져서 더 좋은 어떤 클래스를 더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는 요렇게 도장이 진화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의 시작은 다시 저희라고 생각합니다. you and I, 나, self value, 더 공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그것들도 우리 스태퍼들한테도 똑같이 철학으로 전달됩니다. 항상 너의 밸류 올리는 거,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거, 공부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 얘기해주고 그리고 좋은 상대가 되는 거, 좋은 파트너가 되는 거, 좋은 리더가 되는 거 이거 그리고 그게 하나가 되는 시너지가 이루어지는 이게 UNI 그 로고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도장이고 그게 또 곧 파트너 줄이고 그래서 파트너 줄을 진짜 잘하면 교육이 커리큘럼 잘 소화하면 베네핏이 우리가 무궁무진으로 크리에이티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약하면 그냥 저는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월드 클래스가 성공하고 그리고 월드 클래스를 쭉 다 지켜봐도 파트너 주릴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도 지금은 많이 접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안타까운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PD 마스터 전도사 역할을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그냥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냥 파트너 주릴 베이직을 시켰는데 이게 진짜 아닌데 그러면 왜 아닌데 이 분명히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왜 다 위임을 하니까 자제분들이 수업도 하고 근데 왜 조금 아니지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어떤 보물들 보석 같은 것들 그랬을 때 파트너 주릴 베이직의 이 목적을 정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 주릴에서 베이직 1에서의 어떤 목적 그게 방향성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불이 안 붙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딱 2개 파트너 주릴 베이직의 목적 이것도 진짜 생각을 많이 하다가 딱 2개로 한번 몰아봤습니다. 그리고 뭐 내년에 또 3개로 갈 수도 있지만 파트너 주릴의 목적은 딱 2개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고 화장실 갔다 오셔서 사모님들 말씀 들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파트너 주릴의 목적이 2가지가 있는데 기술적인 목적인데 요거를 사모님들이 분명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10분의 휴식 갖고 그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